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필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 일반, 건축설비, 건축제도, 건축구조, 그 다음 건축재료 순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계획 일반입니다. 건축계획과 설계에서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은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기획, 설계, 시공 순서입니다. 건축 설계 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사항은 대지 분석입니다. 건축 설계 과정은 조건 파악,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주택 같은 경우 단독주택에는 다가구 주택이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외에 다세대 주택이 포함됩니다. 지하층의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을 건폐율이라고 하고, 연면적에서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용적률 산출 시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은 제외됩니다. 층수의 경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을 하며, 옥탑 건축물은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 면적의 8분의 1 초과시에만 층수에 가산됩니다. 고층 건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일 경우고, 초고층 건물의 경우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일 경우에 초고층 건물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의 건축에서 어, 개축, 재축, 대수선, 그리고 리모델링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개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될 경우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입니다. 선의 종류는 수평선의 경우 안정, 편안함, 고요함, 차분함을 느낄 수 있고, 수직선은 상승, 긴장감, 위험, 종교적 느낌을 느끼게 해주며, 사선은 불안정, 운동감, 활동선을 느끼게 해줍니다. 건- 건축 형태의 구성에서 황금비가 1대 1.618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에서 일교차는 하루 중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를 말합니다. 열환경에서 열환경의 사유소는 기온, 습도, 기류, 주위 벽의 복사열을 뜻합니다. 쾌적지표에서는 유효 온도가 온도, 습도, 기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관유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벽체 등으로 격리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전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론은 벽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발생 원인은 이제 실내의 온도차, 그 다음에 시내 습기가 과다 발생했을 경우, 환기가 부족할 경우 등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 방지법으로 환기나 난방에 의한 수증기 발생 제한, 시내 저온 부분 방지 등이 있으며, 단시간에 기온을 올려주게 되면은 결로가 발생하므로, 장기간에 걸쳐서 난방을 해주는 부분이 결로 발생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기 환경에서 실내 공기의 오염 척도 척도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빛 환경에서 직접 조명은 눈부심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조명 설계 순서에서 소요 조도 결정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명은 건축 공간의 차단적 구획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벽이나 커튼 등에 의해서 차단 구획이 설정되지만 조명은 그런 차단 구획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과 양식 주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 특히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은 한식 주택은 방이 다용도라는 점, 그리고 양식 주택은 방이 단일 용도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공간에서 개인 공간과 공간의 차이점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선은 빈도가 높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엌과 식사실 같이 빈도가 높은 공간은 동선을 짧게 합니다. 그리고 동선의 3요소 같은 경우는 속도, 빈도, 하중입니다. 부엌은 준비, 냉장고,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배선대 순으로 이루어지며 다음 같이 네 가지 형태의 부엌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직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선이 간단하지만 설비기구가 많아지면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작업 동선이 길어지고, 디귿자형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3면의 벽이 대치해서 가장 편리하고 능률적이며 동선이 짧게 됩니다. 식당에서 특히 다이닝 키친 같은 경우에는 부엌 일부에 식사실을 두는 형식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고 주부 동선이 단축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평수가 좁은 집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현관에서는 현관과 바닥 차이가 평균 15cm 정도 되도록 설치가 되며, 계단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단높이가 16cm 이하로 되어야 합니다. 욕실은 세면계 높이가 750mm의 높이를 가지고 설치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립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하는데 4층 이하일 경우 연립주택 혹은 다세대 주택으로 하며, 연립주택의 경우 그중에 테라스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테라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경사지에 짓는 주택으로 각 호마다 정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형식에서 계단실형 같은 경우는 가운데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좌우로 각 호실을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독립성이 좋고 채광 통풍이 양호하며 건물 양면에 계구부 설치가 가능합니다. 편복도형 같은 경우는 세대를 한쪽으로 몰고 나머지 한쪽에는 복도를 가지고 있는 형식인데, 각 층 복도에 엘리베이터가 연결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용률이 높습니다. 중복도형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복도를 두고 위아래로 각 호실을 가지게 되는 경우로 독신자 아파트에 주로 사용하게 되며, 집중형 같은 경우는 가운데 공간, 복도를 두고 네 방향으로 각 호실을 가지게 됩니다. 복층형은 복층형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은데, 복층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듀플렉스형 메조네청이라고도 부릅니다. 한 주호에 두 개의 층에 걸쳐서 구성되는 형식이고, 스키플로어형 같은 경우에는 단층과 복층으로 서로 반층씩 엇갈리게 되는 형식을 말하며, 트리플렉스형은 하나의 주거 단위가 세 개 층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근린 단위의 경우 인부구, 근린분구, 근린주구가 있는데, 이제 문제에서 근린 단위 중 가장 적은 단위는 어떤 것인지 물어보게 된다면 인부구를 답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건축 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흡수 설비의 경우 수도 직결 방식, 고가 수조 방식, 압력 수조 방식, 펌프 직송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 있는 수도 직결 방식의 경우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 본관에서 직접 건물로 급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소규모 건물에 적용하고 급수 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위생적입니다. 고가 수조 방식, 옥상 물탱크 방식 같은 경우는 대규모 급수 설비에 적합하며
일정한 수압으로 자연유압으로 급수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압으로 급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탱크에 물이 저장되기 때문에 단수가 되더라도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인 급수가 가능합니다. 압력 탱크 방식의 경우에는 압력 탱크에서 공기압을 이용해서 급수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단수 시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펌프 직송식 같은 경우에는 어, 정전 시 펌프를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급수가 중단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배수 설비에서 트랩입니다. 배수 계통에 그 봉수라고 해서 물을 고이게 해서 배수관 내에 악취, 유독가스, 벌레 등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특히 U트랩 같은 경우는 메인 트랩으로 옥내 배수 수평 주간 말단에 설치해서 하수의 가스 역류 방지용으로 사용합니다. 드럼 트랩은 주방 싱크대에 설치해가지고 다량의 물을 고이게 해서 봉수 파괴의 우려가 없습니다. 배수 설비 포집기, 저집기 같은 경우는 트랩의 기능과 불순물의 분리 기능을 가지는데 특히 그리스 포집기 같은 경우는 호텔 주방 등 기름기가 많이 나오는 곳에 기름을 분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공수 파괴의 원인으로는 사이펀 작용, 분출 작용, 모세관 작용, 증발 등이 있는데 사이펀 작용 같은 경우에는 물이 관내에 흐르게 되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다량의 물이 일시적으로 흐를 때 발생을 합니다. 모세관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 실 등이 걸렸을 때 그 머리카락 실에 따라서 봉수가 흐르게 돼서 발생을 하게 되고 증발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제 건조돼 가지고 발생하게 됩니다. 제변기는 일반 가정에 매우 많이 사용하게 되는 세정 탱크식이 있는데 뒤쪽 탱크 안에 물을 저장한 다음에 그 물을 이용해서 어, 변기 내에 물을 흘려보내게 되는 형식을 말하며 세정 밸브식은 소음이 크지만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사용 빈도가 많은 학교나 백화점 등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방 설비는 증기난방, 온수난방, 복사난방이 있습니다. 증기난방은 어, 물을 그 증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열 운반 능력이 크고 쾌적감이 온수난방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온도 어렵고 난방 부하의 변동에 따라 방열량 조절이 곤란합니다. 온수난방은 어, 온수를 이용한 난방으로 쾌적감이 증기난방보다 높고 보일러를 정지하여도 일정 시간 동안 난방 효과가 있습니다. 예열 시간이 길고 온수 순환이 오래 걸립니다. 한행 시 난방을 정지했을 때 동결의 우려가 있습니다. 국산 난방은 바닥이나 천장 등에 열원을 매설해서 온수를 공급하여 그 복사열로 난방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은 방열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습니다. 천장고가 높은 공장이나 외기 침입이 있는 곳에서도 난방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조화 설비는 전공기 방식과 전수 방식이 있는데 전공기 방식은 어, 중앙 공기 조화기에서 만들어진 냉온풍을 송풍하고 공기를 조화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단일 덕트, 이중 덕트, 멀티존 유닛 방식 등이 있습니다. 전수 방식은 특히 펜코일 유닛 방식이 많이 언급되는데 펜코일 유닛 방식은 전동기 직결의 소형 송풍기, 냉온수 코일 및 필터 등을 갖춘 실내형 소형 공조기를 박실에 설치해서 중앙 기기실로부터 냉수 또는 온수를 공급받아 송풍하는 방식으로 극장이나 방송국, 스튜디오에는 부적합합니다. 조명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직접 조명을 기억해 주시면 되며 조명 단위, 광속, 조도, 강도, 휘도 등 이제
조명 단위가 나오고 그 옆에 있는 영어 약어가 어, 같은지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워 퓨즈 같은 경우는 소형으로 큰 차단 용량을 가지고 있으나 안에 퓨즈가 끊어지기 때문에 재투입이 불가능하고 과전류를 용단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의 설비는 건축물의 높이가 20m 이상일 경우에 필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저압 같은 경우는 교류 600V 이하, 직류 750V 이하를 말합니다. 가스 설비에서 LPG는 공기보다 가볍다라는 잘못된 문구를 넣어놓고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겁다는 특징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계량기는 가스 배관에서 가스 계량기는 계폐기 계량기 안정기 설비와 60cm 이상 이격을 해야 되며 전기 전멸기와 전기 접속기 등의 설비와는 30cm 이상 이격을 하여야 합니다. 소화 설비는 5개 소화전 설비, 드런처 설비 등이 있는데 드런처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불이 나게 되면 건물 외벽에 물을 수막을 형성해서 화재 연소를 방지하는 방화 설비를 말합니다. 화재 탐지 경보 설비에서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 광정식 이렇게 네 가지 문구를 제시하고 그 중에 열감지기가 아닌 것은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광전식은 감지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설비에서 엘리베이터는 특히 직류 엘리베이터가 많이 사용되는데 속도 조정이 자유로우면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부하에 의한 속도 변동이 없으며 착상 오차가 없고 승차감이 좋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30도 이하의 기울기를 가지는 트러스에 발판을 부착해서 레일로 지지한 구조체로 어, 주행거리가 가능한 짧게 하여야 하며 그 구성 요소 중 난간 데크는 핸드레일 밑에 쪽에 있는 데크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컨베이어 벨트의 여러 종류 중 롤러 컨베이어가 많이 문제에 나오는데 여러 개의 롤러를 수평으로 기물을 굴려 운반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건축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제도 통칙에서 제도 용지 크기는 세로와 가로비가 1대 루트이며 도면을 접을 때는 A4 크기로 접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A0부터 A4까지 용지 크기별로 나와 있는데 어, 문제에서 이제 A2 혹은 다른 크기로 해가지고 용지 크기를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A2가 594 곱하기 420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D나 C가 각각 그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묻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KS 부분별 기호에서 특히 KSA는 기본, KSB는 기계, KSF는 건설이라는 점, 그리고 척도에서 치수에 비례하지 않을 때는 노스케일로 표시한다는 것, 그리고 축적별로 다음 표에 나와 있는 축적 크기에서 없는 규격, 예를 들어 1대 400을 제시하고 축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실선은 치수선, 치수보조선, 인출선, 격자선 등을 표시할 때 사용되며 파점 또는 점선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절단면보다 양면 또는 윗면에 있는 부분을 표시할 때 사용되고 일점세선은 중심선, 절단선, 기준선, 경계선 등을 표시하고 일점세선과 구분이 필요할 때는 이점세선을 사용합니다. 글자의 경우 문장은 왼쪽에서부터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며 글자 크기는 수직 또는 15도 경사의 고딕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반지름 기호는 R을 사용합니다.
건축물의 묘사에서 여러 묘사 도구가 있는데 특히 연필은 지워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번지거나 더러워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레이싱지에 색을 표현할 때는 유성 마카펜을 사용합니다. 정투사법은 제3각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투상법에서 등각투상 또는 만나는 세 개의 모서리가 각각 120도를 이루는 투상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설계 도면의 종류에서 배치도, 인면도, 단면도, 전개도가 있는데 배치도는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대지 안에서 건물이나 부대 시설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을 뜻하며 인면도는 건물의 외관, 각 면에 대하여 직각으로 투사한 도면입니다. 단면도는 건축물을 수직으로 잘라 그 단면을 상상하며 나타내는 것이고 전개도는 건축물의 각 실내의 인면을 전개해서 그린 도면을 뜻합니다. 재료 구조 표시에서 특히 석재, 그리고 목재에서 구조재를 묻는 문제가 나오며 재료 구조 표시에서 셔터창 같은 경우는 창 위쪽에 1.3선이 표시되어 있고 붙박이 창은 굵은 실선이 가운데 표시되어 있습니다.